네, 김준의 뉴스 정면승부 정치 아싸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종혁 전 최고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여진이 좀 있는데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무산? 합당 연기?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여진이 좀 있는데요. 그 조국 대표는 계속해서 조금 뭐랄까 민주당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이 논란을 좀 정의를 하고 손가역이 부활한 느낌이었다. 이런 손가역은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했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 처음 얘기했던 이제 정치적 인터넷 팬덤을 가리키는 말인데 상당히 좀 뭐랄까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는 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향후에 선거 연대는 가능할까라는 의구심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박원석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감정이 많이 조국혁신당 쪽이 상한 것 같고요. 조국 대표가 본인이 직접 방송에 나와서 선거형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과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정은 감정이고 통추위를 구성을 하기로 했으면 그 통합추진위원회 구성과 선거연대에 주력해야 되는데 저렇게 감정을 노출하면 또 이제 민주당이나 그 지지층 내에서 그에 대한 공격과 반론이 나올 거고 그러면 그 양당 간에 지금 하기로 한 연대 통합추진위원회도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지방선거 연대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은 감정이고 제3당이 사실은 양당에 비해서 힘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주도성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인내하고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목표하고 방향을 세운 걸 좀 취하기 위해서 영리하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조국 대표가 약간은 좀 뭐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상처받고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게 너무 앞선 게 아닌가. 오늘 특히 손가역 발언은 아니 왜냐하면 손가역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연상돼요. 네. 마치 대통령이 이 상황을 마치 뒤에서 만들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잖아요. 물론 네. 그런 의도로 한 발언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이제 갈등을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전략적으로 실책이다. 저 발언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보고서. 현근택 변호사님. 저도 동감이에요. 네. 왜냐하면 저도 이 합당 논란이 가장 분기점이 됐던 게 이시민 작가가 나와서 조국 대통령 얘기했을 때 아주 결정적인 분기점이라고 보거든요. 그 다른 뭐 문서 유출 뭐 다른 것들이 있지만 전준철 이런 것도 아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그것도 이제 하나의 뭐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는 조국 대통령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당내에서 논란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뭐 임기 8개월밖에 안 됐고 차기는 아직 멀었는데 근데 지금 요 송가혁 얘기도 아시겠지만 이게 논란이 됐던 게 2017년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시장 붙었을 때 나온 논란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끄집어냈어요. 다들 어찌 보면 약간 민주당 내에서는 절대 얘기 안 하는 금기어처럼 돼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 말도 굉장히 이제 영린 같은 거를 건들 수 있는 논쟁이 될 수 있는데 아마 오늘 조국 대표가 또 방송에 나와서 보니까 자력 당선이 목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준석 모델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뭐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 굳이 내가 뭐 연연하지 않겠다.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뉘앙스라서 그러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럼 뭐 조국 대표 지금 유일하게 지방선거에서 남은 이슈 연대에서 이슈는 광역단체라든지 기초단체 뭐 큰데 이런 데가 아니라 조국 대표를 보궐선거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만 있었거든요. 이 고민만 있는 건데 본인 스스로 나는 그냥 자력 갱선하겠다 이러면 서로 사실은 별로 지방선거에서 크게 고민할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본인도 일단 그렇게 선언을 했고 이게 제가 보기에 그냥 뭐 포커페이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거리가 많이 덜어진 거죠. 네. 좋아하시는군요. 약간 눈빛이. 서울시장 출마할 수도 있어요. 서울시 좋아할 일이 아니야. 김정일 씨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자살골 넣은 거죠 뭐. 조국 대표 자살골이다. 네, 자살골 넣는 것 같아요. 그 보면 그 명청대전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다 그러면 명청대전이지 뭐 나랑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거기 참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김어준, 유시민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시민 씨가 뭐 조국 대통령 이 얘기하니까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건데 본인이 당사자면서 마치 본인은 다 빠져 있고 민주당 내에서 명청 뭐 갈등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 손가역이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옛날에 그 문바 손가역이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 아주 트라우마하고 그때 무슨 해경군 김신이 뭐니 해서 정말 갈 때까지 갔었는데 그걸 다시 소환을 해? 이거는 야, 나 갈 때까지 가자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자력갱생하겠다.
근데 자력갱생 나갔다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제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어디 출마했다가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왜 저렇게 극단적인 정치적 자살골 저런 발언들을 막 하지? 뭐 이런 그래서 생각이 그런지 정춘생 의원은 민주당이 귀책 사유로 인해서 재보궐이 열린 데는 공천하면 안 된다. 사실 지난 국회 때도 전주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보궐로 이제 원내에 진입한 일이 있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평택이랑 군산이 이제 이런 케이스잖아요. 민주당이 근데 이거를 지금 공천을 안 할까? 과연 의구심을 많이들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니 과거에는 그게 이제 당원 당규에 있었는데 없앴잖아요. 네. 그래서 당원 당규상 제약은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눈치가 좀 보이는 게 사실이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점을 조국 혁신당에서도 의식하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반드시 조국 대표가 거기 출마한다는 의견은 아닐 거예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그걸 강조해가지고 그 빈자리에 들어가겠다면 사실은 조금 좀 민망한 수준이죠. 그러나 이제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재보궐선거 지방선거에서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호남은 경쟁하고 나머지는 연대한다. 근데 호남 경쟁도 쉽지 않고 나머지 연대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다가 이 과정에서 통합 논의 과정에서 감정이 많이 상했고 지지자들 간에 충돌하고 있고 게다가 저는 조국 대표가 글쎄요. 그 속내는 속내대로 노출하고 얻은 건 없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런데다가 이제 본인마저도 이제 약간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어려워지고 있는데 추슬려야 된다고 봅니다. 조국 대표 스스로 먼저 자기 감정을 추스르고 그다음에 이 당의 핵심 당직자들이나 간부들을 좀 추스르고 지지자들 추슬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답답할 거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가 답답합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합당론 때문에 흔들리니까 자강론에 좀 힘을 실으려고 조국 대표가 좀 말을 세게 하는 아니 게 그런 아닐까요? 거라면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러면은 뭐 징징댈 이유가 없어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페이스로 가면 되는데 지금까지 조국 혁신당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아. 뭐 오늘 신호탄으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벌써 투보이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정춘생 의원은 어쨌든 평택 군산에 공천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뭐 조국 혁신당에서 나갈 수 있다. 아니면 조국 대표 나갈 수 있다는 뉘앙스인데 네. 조국 대표는 바로 방송에 나와서 나는 뭐 자력으로 되겠다.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벌써 다른 목소리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이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조국 대표가 아직 정치적으로는 조금 미숙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유시민 작가가 조국 대통령 나왔을 때 그런 거 아니다. 우리는 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연대를 하는 것이지 이런 얘기 나와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민감한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지? 안 한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어찌 보면 정치적인 미숙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이제 송가희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 처음에 이제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선거 연대라는 게 아까 말씀처럼 예전에 진보당이랑 뭐 민주당이랑 할 때도 그게 사실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부적으로 연대선이 있고 그다음에 신뢰가 있고 그 물밑에서 조율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게 가게끔 다야지 지금처럼 만약에 약간 본인의 권력 의지도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스스로 하겠다고 하고 또 합당 연대도 하겠다고 하고 약간 제가 보기에 약간 말들이 안 맞는 그 뚜렷한 방향이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의 사실 박수현 수석 같은 경우는 선거 연대도 사실 불확실하다. 그래서 연대라고 썼고 합당 모르겠다. 그래서 통합이라고 썼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연대와 통합이. 그럼 선거 연대와 합당 없는 연대와 통합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리뭉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종혁 최고위원 어쨌든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 연대라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점점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안 된다. 처음에는 합당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저렇게 티격태격하다가 그래도 같은 뿌리고. 근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이거는 그 안에 상당히 뿌리 깊은 적대감과 반목이 있는 거고 이게 뛰쳐나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야 그래도 국민의힘은 쪼개지느라고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래도 얘네는 뭐 합당하겠다고 싸우고 있는 거니까 별게 아니잖아 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닌가 비어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보면 이제 연대도 지금 점점 힘들어지는 자력갱생 얘기 나오고 뭐 이러고 앉았는데 그래도 뭐 있던 걸 쫓아내는 건 아니니까. 당원을 저렇게 나오면 진짜 참 맥확 빠져. 네. 당원을 무소속으로 만드는 건 아니니까. 네. 정치적으로 뭐 조국 대표가 참. 미숙한지 안 미숙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또 당 대표 출신의 공관위원장을 선임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이정현 전 대표인데요. 또 이거 좀 저는 생각 못한 깜짝 카드입니다. 이 카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니 이정현 대표가 사실은 반은퇴 비슷한 분이었는데 네. 윤석열 정권 기간 내내 친윤이었어요. 사실상 그 성향을 강하게 보였고 그리고 원래 이분이 당직자 출신이고 그래서 그렇죠. 당권을 가진 사람한테 잘한대요. 윗사람들한테 잘하기로 소문나 있고. 네. 그래서 저거를 뭐 혁신공천을 위한 공관위원장에 보기 어렵고 결국에는 윤어게인 맥락 아니냐.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사람이 없긴 없구나. 돌고 돌고 돌아서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을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으로 앉힌다는 거는 다만 이제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겠죠. 이분은 호남에서 자력으로 당선이 됐던 분이다. 그렇죠. 이 우리 당의 향후에 지방선거에서의 확정성을 보일 수 있는 좋은 카드다.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과 더불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하는 얘기고 네. 밖에서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얘기라고 보고요. 결국 저는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을 아마도 한 3개월 정도 당원권 정지를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네. 그러면 공천은 중앙당이 공천권을 회수해서 시행할 가능성 사고당부로 지정하면 중앙당이 공천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일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유영아 의원이 드디어 대구시장 공천을 받나 이 생각 들더라고요. 이분이 그래도 친박으로 인식됐던 박근혜. 분이고 네. 박근혜가 또 장동혁 단식할 때 와서 손잡아줬잖아요. 네. 그 역할의 중간 역할을 유영아가 한 거고. 네. 그러면 사실은 대구 지금 대체로 흘러가는 방식이 대구 경북 물론 뭐 다른 데 경쟁하겠지만 가장 확실한 데는 두 군데잖아요. 제일 뜨거운 데는 대구고. 네. 대구에 누가 될 건가 초미 관심인데 이렇게 되면은 유영아 의원이 좀 이제 유리한 고지에 서는 게 아닌가. 말씀처럼 이제 서울시당도 있겠지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친박의 맥락에서 그렇죠, 당연히. 친박의 맥락에서 원래 이정현 대표 작년에 광주시장 출마한다고 선언도 한번 맞아요. 하신 것 같은데 그죠? 선거도 했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통화해 보면 광주시장 내 평생의 꿈이다. 그래서 글로 가고 싶다. 네. 이 얘기를 얼마 전까지 하셨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게 무슨 초식이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 그러면 이정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 되면 호남에서 시장이나 군수나 광역이나 그 기초에서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킬 수 있나요? 지금 호남 그때 여론조사 뭐 수치를 얘기할 수 없는데 제가 그 호남에 있는 우리 당협위원장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역대 이렇게 낮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본 적이 없대요. 네. 대충 한 8, 9% 뭐 이 네. 정도는 있었다는 거예요, 대개. 근데 지금 반의 반도 안 돼요, 지금. 그럴 정도로 얼마 전에 나온 여론조사 같은 것들 보면 그렇게 돼가고 있어서 그쪽에 있는 호남에 있는 분들은 거의 그냥 울상 막 아주 그냥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무슨 뭐 이정현 선배가 온다고 그래서 호남에서 갑자기 무슨 뭐 이게 지지도가 올라갈 리도 없고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수도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난 도대체 이게 무슨 초식인지를 잘 모르겠어. 어쨌든 뭐 전 당 대표니까 네. 어쨌든 그런 초식인데 장동혁 대표 그래서 어쨌든 약간 사면 초과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또 리더십의 의심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 또 그 대구 그 어젠가요? 서문시장 그 방문을 장동혁 대표 했는데 그 뜨겁지가 좀 않았다고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여당 대표가 서문시장을 가면 보통 동원이라고 하죠. 당원들이나. 네. 그것도 있지만 그냥 어쨌든 서문시장이 원래 사람이 많은 데니까 맞죠. 분위기가 저렇게까지 한산하거나 냉랭하지 않았는데 어제는 글쎄 한 100여 명 정도 모였다 그래요. 그리고 상인들 중에는 좀 면박을 주는 사람도 꽤 있었다 그러고 네. 국민의힘 요즘 뭐 꼬라지 잘 돌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냥 대체로 대면대면한 분위기. 사람도 많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네. 근데 이게 당직자들이나 당원들 동원도 잘 안 된 것 같아요. 안 한 건지 안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갈 때 어떤 의도로 갔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초라했던 것 같고 이게 장동혁 대표의 현재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장면 아니냐. 그러니까 안방에서마저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안방에서마저도 이 당대표로서의 그런 위상 같은 거를 잘 인정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도 뭐 저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 댓글이 막 달리더라고요. 네. 한동훈도 가야 된다 비교되게. 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짤은 이미 돌고 있어요. 아, 이번에 한동훈 대표 갔을 때 네. 서문시장에서 그냥 완전히 난리가 났던 거하고 지금 이제 이게 썰렁한 거 두 개가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는데 어제 장동혁 대표 갈 때 뒤에서요. 네. 그 이른바 뭐 자유대학 친구들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네. 젊은 저 남녀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윤석열 뭐 윤어게인 이러면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또 이인선 의원이 가다가 저것들 또 와서 이게 잡혔어. 네. 그래갖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공식 사과도 하고 그랬어요. 공개 사과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당의 현재 모습이죠. 그러니까 와서 윤어게인 뭐 윤석열 이런 부분들을 잘라내지 못하고 제명을 당하시고 탈당을 당해도 우리 당이라고 하는 그 김종혁 전 최고의 애당심에 대해서 제가 높이 권영진 의원이 방송에서 한 말이 저는 되게 확 들어왔는데 네. 일단 현장에 안 갔어요. 아, 현장에 안 가셨고 이분이 대구시장을 2번 했거든요. 그렇죠. 지역구가 대구고 보통은 당대표가 오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갑니다. 갔는데 이분이 가지도 않고 방송에 나와서 문제 있다. 대구 민심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구시장을 지내고 대구 지역구 의원을 지냈으면 누구보다 대구 민심을 잘 아는 분이에요. 물론 이분은 이제 지금 시장 욕심이 없기 때문에 네. 시장 욕심이 있는 분들이 당연히 당대표 했으니까 가죠. 네.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가 없는 약간 다른 의원들의 행보가 중요한데 국회의원들도 다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네. 시장 후보 나오려는 분들도 거의 안 갔어요. 아, 추경호 그래요? 의원만 갔고 유영하 의원도 안 가고 조영 부의장도 안 가고 네. 이인선 의원인가? 네. 그만 가고 네. 거의 안 갔어요. 시당위원장이니까 갔겠죠. 사실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야 거기 당원들이나 뭐 시도의원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대구에서 국회의원들이 안 간다? 그러면 사실은 그 당대표로서 무슨 힘으로 뭘 하죠? 제가 보기에 거의 뭐 국회의원들은 안 가도 자기 그 시도당에 동원을 그러니까요.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보통 지역위원장들이 네, 하고. 시도위원장들, 저 운영위원들도 다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좀 진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 영남일보 보도 제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수 민심 바로미터 서문시장인데 장동혁이 와도 한산. 이게 지역지의 제목이니까요. 확실히 한산했다는 것은 저희의 주관적 인식이나 평가가 아니라는 점 확인하면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프닝도 다뤘는데 이상민 전 장관 오늘 징역 7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15년을 구형했는데 뭐 직권남용 관련해서 무죄 판단도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이건 현근택 변호사님부터. 일단은 생각보다는 조금 형이 덜 나온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 누구죠? 한덕수 총리 했을 때는 우리가 뭐 15년 구형에 23년 얘기했는데 이분도 물론 지금 중요한 게 결국은 계엄에 관여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된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조금 형량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나머지 지금 직권남용 관련해서 무죄 나온 부분 있잖아요. 단전 단수 관련해서 그 부분은 크게 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결국은 이게 증거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증거를 입증 못했다는데 아마 이게 특검이 그러면 이제 우리 무죄 나올 때마다 얘기 나오는데 이제 검찰이 그럼 특검이 입증을 못한 거냐 네. 아니면은 좀 엄격하게 본 거냐 싸움인데 한덕수는 어쨌든 뭐 그 논의했다라는 게 어쨌든 한덕수 총리에서는 있었거든요. 단전단수 협의하는 게 있었다는 그런데 약간 판결도 약간 모순되는 것 같고 그 부분은 뭐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 같습니다. 네. 박원석 의원. 아니 전 좀 이해 안 되더라고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일부지만 인용이 됐는데 7년밖에 안 나왔다. 전관예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분 법관 출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그 이게 직접 비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이석기 그 예전에 통진당 의원 내란 선동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돼 가지고 9년 몇 개월을 받았어요. 형을. 네. 한번 행위를 비교해 보자고요. 이석기 의원은 무슨 권력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네. 자기 조직원들 130명 데리고서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강연했다고 그걸 내란 선동으로 9년을 잡아놨는데 이거는 행안부 장관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지난번 이진관 판사의 그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위로부터의 내란에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사람이 더군다나 언론사를 상대로 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던 사람한테 7년형 납득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다른 재판부 아닙니까? 네. 지난번 이진관 재판부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법리는 뭐 이진관 재판부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양형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둘 다 15년 구형했는데 하나는 23년, 하나는 7년으로 튀니까 좀 2심에서 뭔가 좀 한쪽을 깎고 한쪽이 올라갈 가능성도 뭐 그러든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김종혁 최고는요? 이분이 이제 그거잖아요. 지방에 있다가 연락받고 빨리 오라니까 얼떨결에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아마 처음부터 무슨 모의를 했다든가 네, 두 분이 굉장히 예를 들면 윤석열과 이상민은 굉장히 가까운 고등학교 뭐 대학교 선후배 사이니까 가까운 사이인데 재판부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뭐 알지는 못했다. 그건 확실하다. 근데 와서
워낙 가까운 선배니까 시키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봐준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관예우가 뭐 없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팔이 안으로 저는 굽지 그 않았나? 판결문 내용 중에 그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네. 그 앞서 이제 사전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네. 근데 주요 임무 종사 행위와 관련해서 소방청에 전화 한 번 했다. 네. 전화 한 번만 했기 때문에 뭐 그게 정상 참작의 사유다, 양형 참작의 사유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단전 단수가 실제로는 실행이 안 된 점까지가 그렇죠. 좀 된 거라서 약간 근데 지금 애매하긴 합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국회에서도 의원들 체포가 안 됐잖아요. 네. 시도만 한 거고. 근데 이 내란이라든지 이 부분을 미수 안 됐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지시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을 실제로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미수에 네. 그쳤으니까 볼 수 있는데 내란까지 그걸로 본다? 그건 네. 제가 보기에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결국은 내란죄에서 이제 사전에 관여 정도가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가 실행의 가담 수준인데 재판부도 하면 다 다르니까 결국은 이건 결국 대법원에 대법원까지 가서 그렇죠. 가야 완전히 근데 두 정리가 개의 되겠죠. 재판부가 지금 다 내란이라고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규현 재판부 같은 경우에 어떤 이미 그 합의는 있는 것 같아요. 그 함의는 뭐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지규현 재판부가 생중계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뭐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전혀 다른 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생중계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뭐 글쎄 뭐 결국은 중형이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내란은 확실하다. 양형은 또 다시 알 수 없다. 이렇게 간다고 이제 세 분 내란이 모두 확실하면 양형은 무기나 사형밖에 없는데 내란 미수로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또 있으니까 거기 어떻게 반영될지. 현근택 판사님 그 양형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만. 그거는 뭐 잘 모르겠고요. 이제 예측이 많이 틀려가지고. 네. 저는 궁금한 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어떤 말을 할까. 그거 하나 그렇죠.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정치학사 오늘 세 분과의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현근택 변호사였습니다. 모든 인생